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비 온 뒤에 땅 굳는다,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지금 뭐 위기가 왔죠. 이거를 좀 잘 극복해내서 지금 요만큼 반등했는데, 앞으로 뭐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내로는 큰 폭의 붐업이 있을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해킹 피해는 잘 막으면서 바닥을 단단하게 지켜준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고무적이죠. 하방을 잘 지켜줬으니까 나머지는 열려있는 상방 쪽으로 갈만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건데,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유동성 공급입니다. 미국과 중국이 돈을 막 풀어대면 하방이 단단해진 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,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일요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. 며칠 전에 불과 하루밖에 안 됐죠. 하루 만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,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비트라는 세계 5대 거래소에 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아주 큰 규모의 거래소죠. 여기에서 무려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습니다. 한 14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, 한화로 한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에요. 두 번째로 큰 규모보다도 2배 이상 큽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. 트위터의 아캄 사이트를 보면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탈취해서 그거를 여러 주소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게,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이다 라는 게 바로 알려집니다. 그래서 범인이 심지어 특정이 됩니다.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데가 북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커 그룹이거든요. 좀 되게 부끄러운데, 박진혁, 김일, 뭐죠? 이제 무슨 찬혁? 잘 못 읽겠네요. 어쨌든 한국 사람 이름이랑 똑같잖아요. 북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는데,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이후로 바이비트 어쩜 망할 수도 있겠는데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만약에 진짜 바이비트가 망했으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 내려졌을 거예요. 힘들게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이 또 폭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었는데, 다행히 좀 무난하게 잘 해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얘네들이 이더리움을 탈취해서, 이더리움은 좀 팔기 어려워서 그런지 비트코인으로 변환을 시도를 했습니다. 북한 애들도 알고 있는 거죠.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죠. 누구나 암호화폐 하면은 비트코인이 좀 대표적이니까 이걸 좀 변환을 좀 시도를 했어요. 체인 플립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변환을 시도하고 어떻게든 탈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바이비트 CEO가 체인 플립에 요청을 한 거예요. 얘네가 우리한테 훔쳐간 이더리움을 변환하지 못하게 동결 좀 해줘라. 못 빼내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, 아무래도 좀 블록체인은 좀 탈중앙화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. 하지만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중단해 놨다. 더 이상은 안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. 이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해킹한 좀 이더리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좀 동결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바이비트의 대응을 제가 정말 놀랍게,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. 제가 바이비트 좋아하는 거래소도 아니고 사용은 하지만 즐겨 쓰는 거래소가 아니었는데, 이번 참에 저도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CEO거든요. 바이비트 CEO. 바이비트의 CEO가 라이브를 합니다. 정말 신기하죠. 트위터 통해 가지고 라이브를 해요.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떻고 우리는 여러분들 자금을 다 출금을 해줄 거다,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좀 투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.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해킹을 당했는데, 그리고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해킹을 당했는데,
이렇게 소통을 다 하면서 심지어 출금도 다 되게 해줬어요. 그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바이비트가 되게 위험한 상태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킹 당하고 하면 뱅크런이 일어나거든요. 뱅크런이 좀 심하게 과도하게 일어나면 바이비트가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. 고객이 돈을 다 빼가면 파산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전통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BIS 비율만 맞추면 그냥 남기고 다 대출을 해주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BIS 비율이 만약에 뭐 한 5%다. 그러면 은행이 뭐 100억이 있다 하면은 95억은 대출해줘요. 그리고 5억만 갖고 있습니다. 은행은.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사기죠. 남의 돈 갖다가 뭐 장사하는 거니까.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하는데 은행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고객 돈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막 대출을 해주고 하잖아요.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무조건 망합니다. 이건 100%예요. 은행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진짜 놀랍습니다. 얘네가 만약에 고객 돈이 100억이잖아요. 그럼 평균적으로 얘네 자산이 105억이에요. 업비트도 그렇고 세계 5대 거래소는 다 그렇거든요. 투명해요. 이게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. 그냥 온체인 데이터가 다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. 얘네가 고객 돈 예치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. 업비트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얘네들은 뱅크런이 일어나도 파산하지 않습니다. 엔간에서는. 그것도 참 놀랍죠. 그래서 얘네가 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탈취당했는데도 벤저우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죠. 우리는 한 15억 달러 정도 해킹 당했는데 우리 회사의 자금은 15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. 이만큼 해킹 당한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. 단 한 100억 달러 정도 탈취 당했다면 망했을 텐데 그래도 뭐 15억 달러 정도는 잘 해결할 수 있다. 이거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준 거죠.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실제로 다 출금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게 암호화폐의 거래소들이 좀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좀 돼 있구나. 그러니까 대부분 화교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죠. 중국인들이 중국계에서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거래소, 뭐 바이낸스라던가 OKX, 비트겟, 그리고 바이비트, 뭐 요런 게 다 중국계거든요. 중국계 아닌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. 뭐 코인베이스 하나밖에 없거든요. 이건 미국계죠.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중국계인데 얘네들끼리에 무슨 유니온이 있구나, 조합 같은 게 있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든 게 여기 망했잖아요. 망한 게 아니라 해킹 당했잖아요. 위기를 겪으니까 얘네들이 다 도와주더라고요.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냥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이더리움을 탈취당했으니까 뱅크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를 좀 도와줘야겠다. 비트겟에서 한 이더리움 10,000개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. 니네 쪽에 이체해줄 테니까 고객들이 달라 그러면 일단 써. 급전 필요하잖아. 일단 써. 뭐 그런 셈이죠.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도와준 건 아닌데 바이낸스에 예치가 돼 있던 이 고래들, 자발적인 고래들이 오히려 바이비트에 돈을 예치해 주는 거예요. 사실 저는 뭐 소시민이니까 바이비트 해킹 당했어? 얘네 망하면 안 되잖아. 바이비트에 있는 자금을 다른 데로 뺄 생각부터 하는데 고래들은 좀 대인배예요. 오히려 바이비트에 자금을 예치를 합니다. 심지어 5,000비트 이상을 바이비트에 예치하고 5,000비트면요 여러분 이번에 해킹 당한 거에 한 3분의 1 규모예요. 요 정도 예치해주면 망할 일이 없죠 일단. HTX 설립자도 여기도 거래소인데 1만 이더리움을 지원해주고 비트겟은 1만 개가 아니라 4만 개네요. 4만 개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뱅크런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. 뱅크런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. 이 벤저우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뭐 번역본까지 올려놨는데 해킹당하고 10시간 만에 무려 출금 요청 건이 35만 건입니다. 네,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바이비트에 뭐 자금이 거의 없어서 굳이 출금 뭐 하진 않았는데
35만 건의 엄청난 출금 요청이 있었고 35만 건이 트랜잭션이 일시에 몰리면 당연히 렉이 걸리죠. 그래서 출금 지연은 있었어요. 조금 늦게 빠져나가는 건 있었지만 다 요청이 처리가 됐습니다. 한 35만 건 중에서 2100건 빼곤 다 지금 처리가 됐다. 99.994% 처리가 됐다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냥 밤새면서 다 대응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간 후, 그로부터 2시간 후죠. 12시간 만에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. 와, 대박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북한 소행으로 해킹이 일어나서 12시간 만에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.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객 돈 출금 지연은 있었지만 뱅크런이 일어났는데도 망하지 않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. 저는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암호화폐 산업이,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좀 놀라운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. 암호화폐가 늘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 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. 여기 보면 또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하락이었거든요. 3LO 캐피털이라고 암호화폐 대출업체가 망하면서 이렇게 폭락이 있었고요. 회복이 안 되죠.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FTX가 또 망했거든요. 그러면서 쭉쭉 빠졌죠. 이렇게 거래소들이 흔들리면서 방어가 안 돼요. 요게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. 지금 제가 되게 단단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보면서 진짜 불장이긴 하구나.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불장임이 확실하다.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일단 하방이 좀 단단하고 여기서 물론 조정은 좀 겪고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나게 크게 다시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탄탄한 시장이구나. 현재 시황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. 이러고 오히려 좀 불리시하게 보였습니다. 이 바이비트를 해킹한 라자루스 그룹 요런 데서는 사실 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해킹을 했거든요. 심지어 이더리움 설립자인 비텔릭 부테린보다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갖게 됐어요. 하지만 이거를 2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어떻게 현금화할 거냐,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. 힘듭니다. 5년 내에 다 현금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죠.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오히려 이거는 이더리움 소각이다.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튀어 올랐어요. 그것도 좀 웃긴데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더니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습니다. 이더리움 해킹당했죠. 그 다음에 해킹당하면서 한 8%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 6% 정도 회복이 됐어요. 지금 또 뭐 조정 중인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다 복구가 된 거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, 정말 투명하고 빠르게 12시간 만에 해결했잖아요. 이 벤저우라는 바이비트 CEO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준 것 같아요. 해킹이라는 거는 누구든 어떤 거래소든 당할 수 있습니다. 업비트라고 해서 100%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. 해킹을 당한 다음에 그 뒤에 대처가 중요하잖아요. 이보다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대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. 어메이징 워크라고 썼죠. 만약에 벤저우가 일단 출금 정지시키고 뭐 내부적으로 좀 비밀스럽게 혹은 뭐 쉬쉬하면서 소통도 안 하고 꽉 막히게 대응을 했다면 아마 바이비트는 그냥 망했고요.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써 있잖아요. 만약에 바이비트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면 비트코인, 이더리움 다 폭락해서 비트코인은 한 8만 달러까지는 빠졌을 거다. 저도 동의하거든요. 만약에 바이비트가 이대로 망해버렸다면. 하지만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암호화폐 쪽에 신뢰를 쌓게 된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미국의 뭐 리만 브러더스 이런 데가 망했잖아요. 은행이 망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왔었잖아요. 잘못 대처해서 망하면 그런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권인 은행과 신규 산업이죠. 블록체인
암호화폐 거래소와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좀 해킹 피해 당했던 마운트곡스나 FTX나 뭐 이런 거래소들 대부분 상환을 다 받고 있거든요. FTX 최근에 상환 받고 있죠. 한 20% 정도 이자를 얹어서, 물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피해 당한 금액보다 20% 정도 이자를 더 받고 할 수 있다는 게, 그래도 저는 그게 좀 놀랍습니다. 물론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면 훨씬 더 이득이긴 했겠지만 암호화폐 피해를 받은 거래소가 대부분은 다시 회복되고 고객에게 돈을 돌려줬다. 이런 부분이 아주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.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.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지금 뭐 위기가 왔죠. 네, 이거를 좀 잘 극복해내서 지금 요만큼 반등했는데, 앞으로 뭐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내로는 큰 폭의 붐업이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2022년에 막 해킹당하고 거래소 망하고 요때랑은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2025년 버전의 해킹은 정말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. 진짜 어메이징한 워크를 한 것 같아요. 벤저우 CEO님께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때 최근에 좀 급하게 비트코인 빠졌잖아요. 엄청나게 빠졌는데, 이게 해킹 사건도 있었지만 플러스 미국의 서비스업이 침체된 영향이 어떻게 보면 더 컸거든요. 이것 때문에 나스닥도 되게 많이 하락했죠. 나스닥이 19,500포인트까지 하락했잖아요. 2%가 넘게 빠졌습니다. 하루 만에.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진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풀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카드를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미국에서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 되겠는데? 라는 생각에 선제적으로 돈 풀기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. 그거는 비트코인에게 정말 메가톤급의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해킹 피해는 잘 막으면서 바닥을 단단하게, 여기를 좀 단단하게 지켜준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고무적이죠. 하방을 잘 지켜줬으니까 나머지는 열려있는 상방 쪽으로 갈 만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건데,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유동성 공급입니다. 유동성 공급. 미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요즘에 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서 근데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연준에서도 좀 달라진 스탠스를 좀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. 중국이거든요. 중국. 차이나의 M1 통화량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60억 달러대에서, 달러인가? 단위를 잘 모르겠네요. 뭐 하여튼 60 정도에서 60 트릴리언인 것 같은데 112 트릴리언 위안화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M1 통화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.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 계속되겠죠. 중국 증시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돈을 풀면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.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얘는 미국이거든요. 미국은 이제 막 돈 풀기가 시작됐죠. 바닥을 찍고서 작년 한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. 저는 여기를 넘어서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. 이제 금리 인하를 점점 팍팍 하면서 보면은,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, 여기 코로나 때 돈을 막 헬리콥터로 살포한 말도 안 되게 뿌렸죠. 진짜 뭐 놀랍네요. 지금 다시 봐도.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이렇게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미국과 중국이 돈을 막 풀어대면 하방이 단단해진 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이슈가 있죠.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?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랑 같이 포트녹스에 가서 금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
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야기했거든요.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좀 정부 효율화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 수 있나? 뭐 솔직히 저는 뭐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되겠어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. 얘 미국 대통령이잖아요. 대통령이 까라면 까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연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일론이랑 같이 갈 거다. 뭐 같이 갈 사람 있나요?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실제로 가서 금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금이 보고된 것보다 조금이라도 작게 나오면 뭐 한 1% 심지어 한 10% 이상 작게 과대 계상된 거라면 실제로 실사를 해보면 더 적게 실사가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금은 투명하지 않잖아요.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 뭐 이게 뭐 수천 톤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저울에 다 달아볼 거예요. 어쩔 거예요. 이게 이 부분이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죠. 비트코인은 그냥 투명합니다. 뭐 그냥 숫자로 딱 나와요. 뭐 어렵게 실사를 가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갑 주소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. 그걸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죠. 온체인 데이터만 분석하면 비트코인이 얼만큼 있는지 그냥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. 투명하다는 얘기죠.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삼으면 그리고 특정 지갑에 이렇게 뭐 우린 앞으로 여기다 뭐 100만 BTC를 채울 겁니다 하면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황을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. 금과는 정말 대조적이죠. 그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신뢰를 잃거나 좀 흠집이 나면 그러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폭등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실사를 해봤더니 그냥 예상대로 잘 있다 하면은 본전이죠. 그냥 뭐 별일 없겠죠. 그러면 오히려 금이 신뢰를 얻고 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네,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한다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게임인 거죠. 포트녹스에 꼭 간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기대감 있잖아요. 기대감. 왠지 여기는 금이 그만큼 없을 것 같아. 요런 생각만 들어도 비트코인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. 비트코인 모멘텀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.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뭐 이렇게 삼으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. 100만 달러면 지금 테더 가격 기준으로는 한 14억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에 14억 대단하죠. 네, 0.1개만 있어도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게 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 될진 모르겠어요.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는 빠르면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.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게 올해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미 한 미국의 50개 중에서 절반 정도, 20개 이상입니다. 20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좀 출발했거든요. 이게 뭐 언제쯤 될진 모르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죠. 하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긴 될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잖아요. 요즘 비트코인 계속 흔들리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횡보하고 이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쳐있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지금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. 하방이 단단해졌으니까 좀 상방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조금 시기열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짧게는 뭐 한두 달,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두고 보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직은 한 개도 판 게 없습니다. 0.1개도 안 팔았는데 좀 많이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은 익절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바이비트 해킹 때문에 다들 좀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걱정했고요.
다행히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. 물론 바이비트라는 회사는 피해를 입었지만 고객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일이 없었습니다. 네,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다들 안심하시고 암호화폐 투자 계속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의 미래는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